오늘도 대한민국이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이 엄한데 화풀이를 하면서 39호실 부부장을 처형한 사실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슨 사건에서 또 사람을 죽였는지 그 내막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데일리 NK가 코로나 방역을 어겼다고 김정은 비자금 관리실 39호실 부부장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서식통은 무역기관 총화 자리에서 처형 결정 통보를 했고 특혜 없다 경각심 고치 의도라고 했습니다. 폭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최근 김정은이 비자금 관리하는 부서인 39호실 고위 간부가 방역 규정을 어기고 승인이 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평양 서식통에 따르면 이는 최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무역기관 대상 총합평가 과정에서 단행됐다면서 이번 총화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가 승인 없이 반입된 물품에 대한 조사와 검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화 결과 특수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무역회사들에 외화벌이나 무역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항, 나선항 등을 통해 밀무역이 이어져 온 사실이 드러났고 비상방역 규정을 어기고 물품을 들여온 기관과 일꾼들은 처벌 조치됐다고 합니다. 불법 무역 행위가 드러난 무역 일꾼들은 국가 와크, 무역 허가권입니다. 와크라는 게 회수되거나 앞으로 1년간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무역기관 총화에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준 조치는 일반 무역회사에 내려진 처벌이 아니라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부서인 중앙당 39호실 간부에 대한 처분이었다면서 39호실 부부장 김모씨의 총살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땐 상당히 의외적이긴 합니다. 서식통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중앙당 고위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미승인 물품을 반입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그의 직접 지시를 받고 수입품을 들여온 무역기관 현지 일꾼 2명은 무기 교화용을 받고 남성 교화인 함흥 9호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던 노동당 39호실 간부의 총살이 결정되면서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고 움직이던 최고 권력기관의 간부를 총화회의를 통해 총살을 통보하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 그 아래 정말로 꼬리 자르기? 일반 비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꼬리 자르기에서 그쳤지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놈을 먼저 총살을 하는 경우는 여지까지 북한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행보입니다. 당국의 기구의 존재 자체를 기밀로 붙이는 39호실 관련 처형을 무역기관 총화기관 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일반 무역 일꾼들에게 비상방역에는 특혜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처벌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는 게 서식통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을 아마 다음 이슈에서 제가 전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코로나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들 이렇게까지 지금 시범으로 뭔가는 본보기로 누군가는 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단계다라는 걸 우리는 이 기사에서 또 다른 이슈를 또 볼 수가 있겠죠. 한편 당국은 방역 규정을 어기고 미승인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전 승인된 물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무역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는 내려졌지만 목표 물량보다 적게 수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김정은을 향해서 장군님 아시니까 문제는 다루네라고 평가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찌 보면 민심을 잡기 위한 김정은의 또 하나의 교모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밑에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제일 우대가리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지금 잡아치운 거죠.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밑에 사람까지 다 그 경고는 분명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북한이 폭군 정치에 재미를 들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통은 예전 같으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회사에는 상을 주고 미달한 곳에는 처벌을 했는데 올해는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달한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일꾼들한테는 어찌 보면 그 아래 하반기에 있는 아래 기간에 있는 일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고 어이구 살았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가 12월 1일자 기사로 나왔는데 처형 소식이 12월 3일자에 데일리인크가 또 무슨 기사를 올렸냐면 주민들 생필품 부족한데도 물품 말고 현금을 들여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기사가 연결될 줄 몰랐어요. 따로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기사가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통이 무역기관의 필수품 외 물품 반입 금지 지시에 달러나 위안화 확보 강조하기도 라고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12월 2일자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무역기관에 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와에서 당국은 내년 8차 당대회 전까지 국가밀수 목록을 제외한 그 어떤 물품도 반입을 금지하며 품목과 수량의 공급 대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국가에서나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것이 이제야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무역이 소규모의 권력자들 손에서만 이루어졌냐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평양시는 국가 허가 목록 또는 필수 품목 외에는 어떤 물품도 들여올 수 없으며 허가 품목 경우 방역기간 철저한 소독을 걸친 후에 반입해야 한다는 특별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지까지 평양에서 품목 외에 이 외교관들이나 무역일꾼들이 자기 개인 사짐의라고 따로 들여온 물건들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대체로 장마당에 많이 유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 본인의 짐을 수화물 칸에다 우편물 큰 수화물 칸에다 들여놓고 본인은 침대 자리에 누워서 평양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여지까지는 무기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머무는 평양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인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무역 계획이나 외화벌이 계획은 통화 단위로 하고 물자 반입은 중단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가공된 물건을 수출할 때 대금을 물자로 받지 말고 달러나 위안화, 현금 등을 받아서 자금을 저축하라는 뜻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기전을 노린다는 거예요. 현금을 모은다는 거는. 이 같은 지시는 최대의 정치 행사 중의 하나인 1월 8차 당대회 전까지 코로나 유입을 막고 더불어 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될 무역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환율이 이전보다 20%가량 폭락을 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통해 최대한 달러나 위안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분석된다고 합니다. 다만 무역기관들이 당장 수입품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할 경우 공급 부족 및 시장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가가 안 들어오면 물건이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대에도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많이 북한 주민들을 살렸습니다. 정말로 가장 필요한 생필품.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떠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차단돼서 북한 주민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미 한경북도 국경 지역에 지난달부터 시장의 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해 일부 품목은 국경 차단 이전에 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실제 그 기사를 데일리NK가 한경북도에서 일부 물가가 9배로 치솟아서 길가에서 온 가족이 굶어 죽기도 해. 이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계훈련 특집을 한 주 내내 하다 나니까 이런 기사들을 많이 놓쳤는데요. 북한 내부는 뭐 말 안 해도 더 끔찍한 상황이겠죠. 이런 가운데 무역기간 청하 이후 전국의 항과 국경지역, 교도, 철도, 도로 등의 중앙비상방역검역국 지도 소조가 파견돼 현재 수입품에 대한 검열 및 사전 허가서와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서식통은 마지막으로 무역 계획을 현화 달러나 이민비, 북한말로 이민비고 우리가 알기에는 위안화입니다. 중국 돈. 바치라는 지점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고단해하고 있다며 우에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 이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뭘 가지고 맞추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그냥 처벌이나 추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대는, 그 목숨이 내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3대 멸족이란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은 발 하나는 감옥에 담그고 일하는 거나 뭐 다름이 없겠죠. 저희 엄마가 회계를 하면서 제가 회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돈을 다루려면 발 하나는 감옥에 두고 다뤄라. 그 말 때문에 제가 지금도 통일만연합회 회계 업무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 돈 관리 부분에서 제가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닌 온 가족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아주 끔찍한 사태가 나오겠죠. 오늘 이렇게 돼서 북한 김정은이가 그 폭군 정치를 해서 어떠한 사회 환경에 일어난 다양한 발생되는 어려운 환경을 어느 누구의 목숨이나 잡는 것으로 지금 폭군 정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은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잠겨있고 싶은